나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들을 그냥 좋아하기. 자비심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확장된 자아와 자비심. 자비롭게 사는 것이 생명 현상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가 자비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신피질이 생기고 수천만 년이 지나 생각을 반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까지 내적 신비로 여겼던 생명연대의 자비로움이 훤하게 드러나게 된 사건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자비로운 생명연대를 알게 됐지만 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7 부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인인 인류는 문화를 발명하고 발명된 문화를 수용하는 유전 정보를 상속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문화 유전자는 특정 색깔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태어난 환경 등과 연대해 특정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정 부분 빈 마음을 상속받은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빈 마음으로 중첩된 현재의 사건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것과 같이 유전자의 특정 부분은 환경과 연대해서 역할을 정하세요 라는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며 이 부분의 역할에 의해 문화가 수용되고 전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자기를 확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단지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체를 둘러싼 경계라는 뜻으로 환경을 해석하기보다는 환경 그 자체까지 생명계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공기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어쩌면 경계조차 세울 수 없는 곳까지 자아를 확장하지 않으면 애지중지하는 자아조차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연대를 연기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비수행은 연기법을 잘 이해하고 이해된 현상을 체화하기 위한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확장이 자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애를 가능한 한 넓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집에 묶인 자기에는 자기조차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확장된 자아는 자기의 여러 면을 있는 그대로 흐뭇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중자애하는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은 자아의 영역을 넓힌 결과만큼이라는 것이지요. 유전자로만 보아도 사람들끼리의 차이는 0.01%에 지나지 않고 침팬지와는 98.5%가 같으며 식물과도 반 이상 같다고 하며 사람의 유전자의 60% 정도가 바이러스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하니 생명계는 유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생명 흐름을 조율하고 있는 하나된 생명의 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생명계의 양상을 대승, 곧 큰 수레를 함께 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생명체의 낮낮 생명현상이 인드라망으로 하나된 대승에서의 생명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를 해석하는 내부 이미지를 만들 때 대승이라는 이미지가 스며들 수 있도록 사유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 영상을 의식한 연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관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자기 내부를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와 같은 연습이 심화된 만큼의 인식의 토대가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심을 녹이기. 알아차리는 수행은 무의식층에서 기억 정보를 재구성해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인지 시스템의 작용 내용을 바꾸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을 녹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억 정보가 만들어 놓은 미래의 영상을 가지고 현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정보가 재현하는 양상과 내용에 변화를 주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아를 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무아와 무상의 이미지를 정보화하는 것입니다. 기억 정보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 저장되어 있다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사유 내용이 기억 정보에 기반하는 것이긴 해도 기억의 기능 자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에 곧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미래의 현상을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생각은 과거를 이어받은 것이면서 새로운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지 시스템이 그와 같이 진화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지켜보는 마음은 단지 현재를 알아차리는 일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다른 선으로 이어가는 것과 같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 정보를 토대로 해석된 현재, 곧 무의식층이 만든 현재만을 따른다고 하면 접속되는 정보들을 쉽게 이해하긴 하겠지만 그와 같은 이해는 지금 여기에 자기와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를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한다는 것은 정보 활용에서 유연성이 없다는 것이며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현재를 살면서 현재로부터 소외된 삶을 사는 토대를 만들고 강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게 되므로 불만족스러운 자기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괴로운 것은 개인과 사회가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리셋하지 못한 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기억 정보가 준비한 것과 같은 현재를 의식하면서 의식의 흐름을 관찰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정보층에 스며들어야 집착의 강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조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영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정보의 장이 무수히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집착이 허상을 잡고 내려놓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생명의 흐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한 대로 맞이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높은 경우는 필연이라고 하고 낮은 경우는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마음을 챙겨 사건들의 발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다 보면 생명계의 흐름은 필연과 우연의 여러 조건들이 만나게 되면서 갖가지 사건 사물들이 현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예측된 미래가 현상하더라도 그것을 탐하지 않고 예측되지 않은 미래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으로 화내지 않는 마음 흐름을 유지케 하여 불안한 현재를 만들지 않는 지혜를 체화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건들이 자신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건의 흐름에 대한 무지를 상속받고 상속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바람과 판단이 삶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사무치게 알아차려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